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오늘까지 작살난 것도 작살난 거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연착륙시키겠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직무배제 상태로 두되 뭐 탄핵은 아니고 퇴진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웃기지 말라 그래. 퇴진할 것 같아 윤석열이? 절대 안 할걸? 지금은 급하니까 퇴진 약속 해주고 다 해줬지. 당장 윤석열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윤석열이 퇴진한다, 권력 넘겨준다, 직무정지, 웃기지 마. 그거 아니야. 언제 바뀔지 몰라 이 등신아. 아이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바보라는 거죠. 자, 좋아. 한동훈이 바보가 돼서 한동훈이 팽당하는 거는 지가 벌어들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작살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동훈 지 눈가리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온 국민의 눈에는 다 보이고 전 세계는 다 봐. 한동훈이 저 새끼가 윤석열이 살려주고 뒷단에는 아주 질서 있게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그래서 지가 혼란을 방지하고 혼란 방지한다는 게 뭐예요? 국힘당이 권력을 잃지 않는다. 이거겠지. 이 새끼들 한동훈 이 새끼 고래 놓고 작당질 할 겁니다. 윤석열 퇴진 시간을 버는 동안에 그 사이에 조국 이재명 감옥 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 대대적으로 수사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려 할 겁니다. 융단 폭격을 가할 거예요. 그래 놓고 지는 대통령에 딱 나가가지고 당선되겠다는 얘기겠지. 안 되면은 분열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이낙연 끌어넣겠지. 눈에 빤히 보여. 그 작전을 세워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그거를 뭐 우리는 모르나? 다 알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당장 12일 날 보세요. 무슨 일 생기는가? 우리 12일 날 엎어버려야 돼. 당장 어제 손준성 무죄 나왔잖아.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나왔다고. 걔네들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 오히려 상황이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해냈던 대로 계속 끌고 가. 그래야지 자신들이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다가 누가 죽는다? 대한민국이 죽는다. 대한민국 경제가 죽는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이미 그 단계에 와 있죠. 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태가 엉망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정말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끌어내리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영원히 이제는 뭐가 된다? 삼류, 사류 국가가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왜 갑자기 삼류 국가가 됐는 줄 아세요? 민주 국가가 잘 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민주 정권을 잡아뜨리면서 그때부터 국제 신인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진 거야. 아르헨티나 같을 때 그 자원 많고 영토 넓고 원래 아르헨티나가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랬던 아르헨티나가 왜 갑자기 지금 후진국이 됐느냐? 그 넓은 영토, 그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왜 후진국이 됐느냐? 반복되는 군사 쿠데타 때문이었습니다. 딱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거.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보다 더 많았어. 식민지 원래 그 이탈리아가 아르헨티나 뭐 스페인 이쪽을 다 그 관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스페인보다 이탈리아보다 소득이 높았던 게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무너졌잖아.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망칩니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아르헨티나, 동북아시아의 아르헨티나가 될 거예요. 혹시 몰라요. 트럼프 같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보다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북한이 무슨 친미 국가가 돼? 아니요? 할걸요? 예, 김정은 같은 애는 그러고 남을 애야. 솔직히 김정은은요, 그럴 수 있는 애예요.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애야. 예, 그걸 노리고 있거든, 트럼프는? 네,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경제적 혜택 다 북한이 갖고 가는 거야. 남한에 투자하려던 사람들 북한에 투자할 거야. 아찔하죠? 예,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윤석열 끌어내리지 않으면은요,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이 옵니다. 이미 지금 우리 경제 상당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자, 한국경제신문. 제가 늘 대표적인 극우, 수구 적폐 세력이라고 제가 비난하는 바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한국 경제에 3가지 어퍼컷을 때렸다라는 기사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느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어퍼컷을 날린 것이다. 한밤의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다.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는 A씨는 한국 경제의 취약성에 정치 리스크까지 안겼다며 작금의 상황을 KO에 비유했다. 이거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거예요. 한경비즈니스라는 신문에서 보도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증권사 투자전략팀장 B씨도 밸류업을 한다더니 밸류다운이 따로 없다.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기자가 만난 시장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이 말을 전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자,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서조차 이렇게 보도할 정도입니다. 우리 경제 지금 직격탄 맞았어. 끝장났어 이제. 이거 수습하려면요, 솔직히 윤석열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나가야 되고요. 윤석열을 배출한 국힘당도 이번에 정권을 내놔야 돼요. 그게 책임 정치 아닙니까? 근데 정권 내놓지 않으려고 지금 온갖 꼼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개새끼들이지. 이게 인간들이야? 이게 정치인이야? 아니, 이 새끼들은요, 장사꾼이에요. 정치를 가지고 장사하는 잡놈들이야. 오죽했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비판하겠습니까? 금리 인하도 충격이었는데 윤석열이가 쿠데타 일으키는 바람에 나라 경제 작살났다. 예, 한국경제신문 같이 그런 극우 수구 적폐도 이렇게 보도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건가요? 우리 경제 상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에요. 이게 들쭉날쭉 한다, 그죠? 이게 한 달치 변화인가? 예, 아닙니다. 이 변화는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던 바로 그날 10시 반부터 계엄 해제 요구가 있었던 1시 사이
약 2시간 반 동안 있었던 금 환율 변동폭입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치솟는 거야. 1403원이었는데 1440번까지 수직으로 올라가.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수직으로 확 올라가요. 자, 외환 당국이 긴급하게 개입을 해서 환율을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올라가. 진정이 안 되는 거지. 자, 1440원에 올라가니까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환율을. 그런데 바로 다시 튀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지네? 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됐다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그리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 10월 말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350원, 1370원 혹은 1380원 하던 것이 11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1400원대로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1410원, 20원 막 합니다. 거기에 윤석열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반란이 완전히 기름을 확 끼워 부은 거지. 환율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당장 다음 달부터요, 여러분들, 우리 석유값 오를 겁니다. 기름값 올라요. 100원 이상 오를 겁니다. 자, 이제 겨울인데 난방비 오를 겁니다. 작년에 2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올해는 25만 원, 30만 원 들 겁니다. 그 밖에 각종 원자재 마찬가지예요. 원자재 가격과 기름값이 오르면 제일 먼저 뭐가 오릅니까? 예, 전기료 오를 겁니다. 전기료랑 기름값 오르면 뭐가 오릅니까? 예, 그 밖에 다른 물가들이 같이 올라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앞으로 당장 식당 전부 다 가격 올라갈 거야. 장난 아니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나라 경제 작살이에요. 예. 이제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질 거야. 예? 안 그래도 힘들어서 장사 안 된다고 하는 판에 지금 뭐까지? 예. 물가까지 오르게 생겼어. 장사가 이제 망하지 뭐 이제. 현재 외환시장 계속 불안한 상태예요. 오늘도요. 지금 환율이 계속 들썩거립니다. 다만 외환시장에서 한국이 이제 윤석열 내쫓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이 되게 많아서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은 됐는데 탄핵 기각됐다. 탄핵이 부결됐다. 이 소식 전해줘 보세요. 월요일 날 외환시장 작살나. 지금 다들 다 그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경제 유튜브들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큰일 났다고. 오늘 탄핵이 통과됐어야 되는데 통과 안 되는 바람에 더 큰일 났다고 난리야 지금. 게다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제 한국 시장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가 전 세계에 미친 충격 여파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가요, 실시간으로 계속 한국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세계적인 모범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뭐라고? 계엄령? 더 이상 한국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각종 자본들 다 빠져나갈 겁니다. 더 웃기는 걸 뭔지 아세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사람들, 외국인인 척 들어와 있지만 실은 한국인인 사람들, 얘네들부터 돈을 뺄 거예요. 지들이 봐도 아니거덜랑. 그러면은 네, 국내에는 이제 자본이 빠져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증시는 추락하죠. 동시에 환율은 치솟습니다. 증시는 추락하고 환율이 치솟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공장들은 망할 겁니다. 아무리 이자율을 떨어뜨려도요,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요. 일본 보세요. 일본 경제가 국제적으로 매력을 잃으면서 일본 대신에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한국이지 일본보다 라는 분위기로 일본에 갈 투자가 다 한국에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빠져나갈 거야. 일본은 다시 이제 기회를 잡은 거고 우리는 망했어. 윤석열이 친일파라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이제 심각합니다. 자, 그런 심각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게 여기 하나 있죠. 이게 MSCI 한국 지수라는 겁니다. MSCI라는 것은 뭐냐?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주가 지수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라 주가 지수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지. 홍콩의 항생 지수니 일본의 니케이 지수니 우리나라는 코스피니 이렇게 다 있는데 각자 이 내는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니케이의 만이 우리나라의 2000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되는지 어느 정도 비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슷한 수준, 동일한 기준으로 주가 지수를 매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MSCI인데요.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하여튼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자본 지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MSCI인데요. 이 MSCI 중에서도 한국의 주가 지수를 평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CI 지수에 맞춰 가지고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한국에 투자하는 거지 이거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게 있죠. 지수에 투자하는 이런 그 상품이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그런 거 MSCI에 투자하는 지수가 있어요. 자, MSCI 지수에 투자하는 지수 펀드 이걸 MSCI 한국 지수 펀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맡겼던 돈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 펀드, 한국 주가시장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가 계엄령 선포된 그날 뚝 떨어졌다가 툭 올라왔어. 뚝뚝. 그 당시에 57달러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53달러까지 이게 한 2시간 사이에 뚝 떨어졌다가 겨우 회복이 됩니다. 가장 이 MSCI 펀드 지수가 떨어졌을 때가 계엄령 해제되기 직전 12시 자정 그리고 그 다음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원래 수준을 되돌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이 됐으면 이게 올라왔을 겁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요, 이거 다시 떨어질 거예요. 윤석열을 내쫓았어야 됐어.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강하구나 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똑같네. 저기 아프리카나 똑같네. 라고 되면은 이게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MSCI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지수이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되는 외국 자본을 어느 정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MSCI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이제 급감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가지수 희망을 가질 만한 거 무슨 지표가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하나같이 다 서글픕니다. 하나같이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옥을 갔다 왔어요. 따라서 윤석열을 내쫓았어야지 겨우 이제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뭐 윤석열 내쫓지 못했어. 다시 이제 우리는 추락만 맛보게 될 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제 방송 스톱하시고요. 경제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 할걸요? 윤석열 내쫓았어야 돼 이거. 윤석열이 안 내쫓고 한동훈이가 지한테 권력 오는 거 홍준표 이 개새끼가 국힘당 권력 안 뺏기게 하려고 이 이상한 꼼수를 쓰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지들은 안 망하는지 몰라도 나라가 망해요. 권력자는 안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딥니까? 내 아르헨티나. 딱 우리나라 그 상황이 됐어. 자, 이 기사는요. 역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인데 이 한국경제신문이 어디를 인용했느냐? 미국의 경제지죠. 포브스 기사를 인용합니다. 계엄령 시도 대가 한국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의 수석 기고자 윌리엄 패색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윤석열의 이기적인 계엄령 시도는 한국 5,100만 국민이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포브스는 윤석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았음을 입증했다며 이번 사태가 과거 한국의 군부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떠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브스는 윤석열의 절망적인 책략이 아시아 4위 경제를 어떻게 자충수에 빠뜨릴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이거는 제 말도 민주당 쪽 사람의 주장도 아니고 미국의 유명 경제지, 한국에 있는 경제지, 시시한 애들 빼고 얘들 받아쓰기 바쁘잖아. 받아쓰기 바쁜 카피해서 라이트하는 카피라이터들 빼고 진짜 경제 전문 기자가 한국 좆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기사를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얼마나 지금 사태가 심각하면 이걸 하겠어요. 자, 또 있습니다. 내용 계속 한번 볼게요. 문화 거물 한국에서 계엄령이라니 충격받은 국제사회. 영국 일간 가디언은 K-팝과 독재자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류 열기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의 군사 독재의 어두운 면을 조명했다. 자, 이 기사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 강국이 디스토피아로. 하나같이 지금 자, 여기는 영국의 한 신문 텔레그래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이라는 기사에서 충격적인 점은 경제, 군사안보의 중추적 글로벌 파트너이자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의 지지자로 알려졌던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사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이 친북 세력 제거,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 수호만을 언급했을 뿐 계엄령 발동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이 충격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죠? 보세요. 예.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제부터야. 이거는 독일어인데요. 독일 신문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남한이 이제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한국이 이 시험대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극복을 못한다는 거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힘당의 욕설이 퍼부어지고 온 시민들이 탄핵을 외치고 있는 이 거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끝끝내 탄핵에 실패했다. 이것이 앞으로 월요일 날, 내일 전 세계에 타전될 겁니다.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입었던 피해를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마저 이제 사라진 거죠. CNN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했느냐면 한동훈의 얘기를 딱 들면서 한동훈이가 마치 탄핵에 찬성할 것처럼 막 했잖아. 그 분위기를 막 띄웠어. 그래서 야, 한국이 드디어 제정신, 그래도 한국에 정신 차려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구나. 윤석열이 하나만 미쳤을 뿐이야. 라고 했는데 얘가 같이 얘가 같이 미친놈하고 같이 설치고 있잖아, 지금. 예. 바로 이제 한국이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미국의 강력한 비판이나 미국의 경고 사인을 무시하고 진행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어젯밤 사이에 한국을 다녀갔다. 네.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라라는 식의 어떤 이런 공작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국정원 제1차장이 갑자기 그걸 하죠. 양심 선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탄핵에 실패해 버렸어. 그러면서 미국이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하원 의원의 입장 하나 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 노력에 대한 모욕이다. 몇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안보를 훼손했다. 이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오랜 한미동맹, 특히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방위 파트너십에 위협이 되었다. 한미동맹이 위협이 됐다는 얘기죠. 윤석열의 끔찍한 결정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방 요소인 미국과의 전략 동맹을 약화시켰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 미국 하원 의원이 미국 하원에서 연설한 거예요. 얼마나 강한 메시지입니까? 지금 미국은요,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조금씩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판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니들 우리 말 안 들으면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 개입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이걸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고 계속 지들이 짚고 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꼼수에 넘어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넘어가지.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제일 먼저 경제 제재부터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 경제 제재는요, 올해가 지나가서 내년 초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 작살내버릴 거거든. 윤석열 정권이 작살나면은 다행이죠. 문제는 뭐? 대한민국이 작살날 거기 때문에 그게 걱정인 겁니다. 참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그죠? 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끌어내리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저쪽 당 애들이 듣고 있다면, 혹시 검사 새끼 어떤 새끼가 듣고 있다면 명심해라. 이거 심각하다. 니들이랑 우리랑 같이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 니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굶어 죽게 되면은 그때는 촛불이 아니라 화염병이 나갈 거야.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